은퇴 후 웃을 일이 줄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은퇴를 쉬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막상 그 시간이 오면 마음 한켠이 공허해집니다. 일할 때보다 돈이 덜 나가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통장은 비슷하게 빠져나가고 집안 분위기마저 조용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지출은 줄지 않았는데 오히려 집안이 활기차고 웃음소리가 늘어난 한 은퇴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63세 전직 군인 박정수 씨의 사례입니다. 박 씨는 30년간 직업 군인으로 복무했습니다. 새벽 6시에 기상, 규칙적인 식사, 주말에도 훈련이나 당직이 이어지는 생활. 그는 늘 은퇴하면 편하게 살겠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대한 후 첫 몇 달은 낯설고 허전했습니다.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돈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관리비, 차량 유지비, 손주 용돈, 부부 외식비까지. 현역 시절과 다를 게 없었지만 수입은 연금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 몇 달간 지출표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어디를 줄여야 하나, 이게 맞는 건가? 그렇게 계산기를 두드리던 어느 날 아내의 한마디가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은 매일 돈 생각만 하는데 나는 요즘 웃을 일이 없어. 그날 이후 박 씨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돈을 줄이려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이유를 바꾸자. 그가 처음 한 일은 손주와 함께 밥을 먹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맞벌이라 바쁜 틈에 그는 일주일에 2번 손주를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간에 쓰는 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지출의 성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의무적인 지출이었지만 이제는 관계의 지출이 된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더 쓴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지더군요. 대신 웃음이 돌아왔어요.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있습니다.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경우보다 관계를 위해 쓰는 경우에 만족감이 훨씬 높다는 연구입니다. 하버드의 장기 행복 연구에서도 노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관계의 질이었습니다. 즉, 돈의 액수가 아니라 어디에, 누구와, 어떤 마음으로 쓰느냐가 행복의 핵심이란 뜻이죠. 박 씨의 변화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 시절의 동기들과 함께 작은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요양원을 찾아가 청소를 돕고 어르신들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땐 명령과 보고가 전부였는데 여기선 마음으로 움직이니까 오히려 자유롭더군요. 그는 연금 외엔 특별한 수입이 없었지만 표정이 밝아졌고 가족들과의 대화가 늘었습니다. 아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예전엔 퇴근하면 TV만 보던 사람이었는데 요즘은 주말마다 일정을 먼저 제안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이 가정의 소비 구조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비도 비슷했고 관리비나 차량비도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지출의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TV 구독료를 줄이고 대신 가족 외식비를 늘렸고 혼자 취미로 사던 낚시 장비 대신 손주와 만들기 키트를 샀습니다. 결국 금액은 비슷했지만 쓰임의 가치가 달라졌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돈을 잘 썼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은퇴 후 돈의 쓰임은 정체성의 쓰임과 같습니다. 일할 때는 직업이 나를 설명했지만 은퇴 후엔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나를 보여줍니다. 그 돈이 걱정의 도구가 되면 마음이 닫히고 관계의 도구가 되면 마음이 열립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를 관계 중심형 은퇴라고 부릅니다. 은퇴 이후에도 돈의 흐름은 유지하되 소비의 중심을 관계로 옮기는 겁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가구에서 지출을 줄이지 않아도 행복도가 높게 유지되는 그룹의 공통점은 사회활동과 가족 교류 빈도가 높은 가정이었습니다. 즉, 돈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누구와 시간을 보내느냐가 더 중요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박 씨처럼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의미 없는 소비를 관계 있는 소비로 바꾸는 겁니다. 가령 혼자 커피를 마시던 시간을 친구와의 약속 시간으로, 온라인 쇼핑비를 가족과의 소소한 식사비로 바꿔보는 겁니다. 둘째, 비용이 아닌 가치로 계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선물 하나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마음을 열게 한다면 그건 지출이 아니라 투자입니다. 셋째, 하루의 루틴에 관계의 시간을 반드시 넣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소비는 불안에 휩싸이고 누군가와 함께할수록 소비는 즐거움으로 변합니다. 박정수 씨는 은퇴 3년 차입니다. 요즘 그는 매일 새벽 운동 후 아내와 함께 장을 보고 손주를 데리러 나갑니다. 지출은 그대로인데 이제는 돈이 나갈 때마다 행복이 들어온다. 그의 말 한마디가 은퇴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은퇴는 돈이 줄어드는 시기가 아니라 돈의 의미를 새롭게 써 내려가는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돈을 쓰고 계신가요? 그 지출이 불안의 반복이라면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같은 돈으로도 행복의 무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의 집안에도 작은 웃음소리를 가져다 주길 바랍니다. 은퇴 후에도 집안이 활기로 가득했던 전직 군인 박정수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행복한 사례가 아니다. 그것은 소비의 방향을 바꾼 한 사람의 내면적 전환이며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사회가 놓치고 있는 은퇴의 본질을 보여주는 심리학적 사례이기도 하다.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 그 돈이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만드는가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말이다. 박 씨의 변화는 돈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재설계한 결과였다. 그는 소비의 목적을 유지에서 연결로 바꿨다. 이전에는 지출이 생존을 위한 유지비였다면 이제는 관계를 위한 연결비로 변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느낀다. 직장에서의 관계가 사라지면 많은 은퇴자들은 소속감의 공백을 돈으로 메우려 한다. 하지만 소비로 외로움을 덮는 건 일시적 위로일 뿐이다. 결국 남는 건 허전함과 카드 명세서뿐이다. 박 씨는 그 지점을 통과하며 깨달았다. 돈을 줄이는 것보다 돈이 흘러가는 방향을 바꾸는 게 먼저다. 은퇴 이후 행복의 격차는 바로 이 방향 감각의 차이에서 생긴다. 돈이 같은 속도로 나가더라도 그 돈이 향하는 곳이 가족의 식탁이냐, 혼자 보는 스마트폰 화면이냐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소비의 감정적 효율성이라고 부른다. 같은 금액의 소비라도 감정적 만족감이 높은 방향으로 쓰이면 행복의 잔향이 오래 남는다. 반대로 감정적 효율이 낮은 소비, 즉 혼자만의 소비는 순간의 충동은 채워도 공허함을 키운다. 은퇴 후 돈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허전하다는 말은 바로 그 감정 효율이 떨어진 상태를 뜻한다. 경제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점이 있다. 은퇴자 가계의 평균 지출 구조를 보면 은퇴 전후 3년 사이의 지출 총액의 변화는 의외로 크지 않다. 다만 항목의 구성은 달라진다. 교통비와 외식비, 자녀 지원비 등은 그대로인데 취미비와 사회활동비가 줄어든다. 문제는 바로 그 줄어드는 항목이 행복과 직결된다는 것이다. 사람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관계적 존재로 살아간다. 따라서 관계를 포기하는 순간 돈의 흐름은 멈추지 않아도 행복의 흐름은 끊긴다. 박 씨는 그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그가 손주와 함께한 식사, 친구들과의 봉사활동, 아내와의 장보기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감정의 재투자였다. 은퇴자 상담 현장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다. 돈은 있는데 마음이 편하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원인은 통제감의 상실이다. 직장 시절엔 돈을 버는 과정이 명확했지만 은퇴 후엔 돈이 빠져나가는 과정만 보인다. 그래서 지출이 늘지 않아도 불안감이 커진다. 이때 필요한 건 절약이 아니라 의미 있는 소비 설계다. 통제감은 금액이 아니라 방향에서 생긴다. 내가 돈을 어떤 이유로 쓰는지 명확히 인식하면 소비는 불안의 원인이 아니라 삶의 도구가 된다. 박 씨의 경우처럼 봉사활동에 드는 교통비조차 삶을 연결하는 비용으로 정의되면 지출이 곧 안정감이 된다. 사회적으로도 이런 관계 중심형 소비는 고령화 사회의 중요한 해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위험이 40% 낮고 주관적 행복감은 2배 이상 높았다. 그 핵심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함께 쓰는 돈이다.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비가 공동의 기억을 만들고 그것이 곧 삶의 활력으로 돌아온다.
박 씨가 손주와 만든 작은 추억이 집안의 웃음소리가 된 것처럼 돈은 결국 관계의 윤활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은퇴자들은 돈을 두려워한다. 쌓아놓은 자산이 줄어드는 것을 불행으로 느끼고 통장 잔고가 자신감의 지표가 된다. 이런 심리는 오랜 경제활동 속에서 생산성 중심의 자존감에 길들여진 결과다. 은퇴 후에도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구가 남아있기에 돈이 줄어드는 순간 존재감이 흔들린다. 하지만 박 씨의 사례는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는 생산이 아닌 순환의 관점으로 돈을 보았다. 돈이 돌면 마음이 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이를 순환형 행복 구조라 부른다. 쓰는 순간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통해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는 구조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을까? 첫째, 소비의 주체를 나에서 우리로 옮겨야 한다. 가정 내에서의 소비를 함께 계획하고 함께 사용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출발점이다. 둘째, 돈의 쓰임에 스토리를 부여해야 한다. 무의미한 소비는 금세 잊히지만 이야기 있는 소비는 기억으로 남는다. 셋째, 소비의 크기보다 빈도를 조정하라. 큰 돈을 쓰기보다 자주, 작게, 의미 있게 쓰는 것이 행복도를 높인다. 박 씨의 손주와의 외식은 그가 수백만 원짜리 여행을 가는 것보다 훨씬 깊은 만족을 주었다. 결국 은퇴 이후의 행복은 지출의 재해석에서 시작된다. 돈은 같은 속도로 나가지만 그 돈이 지나가는 마음의 길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경제적 효율보다 감정적 효율을 높이는 일, 그것이 노후 재정 관리의 진짜 기술이다. 돈을 절약하는 대신 돈을 통해 마음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재무 자유의 완성이다. 은퇴 후의 삶은 더 이상 버는 삶이 아니라 의미를 쓰는 삶이다. 지출의 총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관계의 온도가 행복의 온도를 결정한다. 전직 군인 박정수 씨의 집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다. 돈을 줄이지 않고도 행복을 늘리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돈보다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다. 그때 진짜 필요한 건 절약의 기술이 아니라 의미를 선택하는 감각이다. 같은 돈으로도 마음의 무게를 다르게 만드는 일, 그것이 은퇴 후 진정한 부자의 삶이다.